자, 그 속도와 가속도가 물리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수학하고 물리는 좀 구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수학 얘기만 하겠습니다. 알겠죠? 속도와 가속도 쉬워요. 아주 쉬워요. 빨리 하고 넘어갈 겁니다. 속도와 가속도. 우리가 속도가 뭔 말인지 알잖아, 그치? 네. 속도가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 뭐 이 정도로 봐도 돼요.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시간분의 변위라고 부르거든요. 변위. 안녕. 저거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부르는데 뭐 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뭐 사실은 저 속도가 뭐가 있는 거야? 그 벡터량이라고 불러가지고 방향을 같이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플러스면 운동 방향, 마이너스면 운동 반대 방향.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속도는 벡터량이라고 부르는 거여서 방향을 포함하는 표현 방법이지. 저거랑 상대되는 개념이 속력이죠, 속력.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크기만 나타내고 방향이 안 붙어요. 이걸 스칼라량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속도는 부호가 있습니다.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당연히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최소값이 0이야. 0 이상이죠. 이게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니까. 갑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건데 딱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수직선 위의 운동이에요. 이게 수투 내용입니다. 수직선 위의 운동. 안녕하세요. 안녕. 수직선 위에요, 수직선.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왔어. 이 위치를 이렇게 쓸게요. X라고. X. 네, 이게 위치입니다. 수직선이니까 점의 좌표는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t 시간 동안, 참고로 변수는 시간입니다. 시간. 네, 0보다 크겠죠, 당연히. 뭐 0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위치를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속도는 뭐가 되냐면 vt는 뭐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할까? 이게 평균 속도라고 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평균 속도. 그럼 이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요게. 그렇지, 이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평균 변화율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부터 다룰 거는, 그,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네, 이걸 나눌 거야. VT라고 할게, 이것도. VT. 얘는 뭐냐면, 그, 리미트 T를 적당히 어디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뭘 계산하는 거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요걸 계산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 t가 a라고 할까? 어느 순간. t가 a가 되는 순간에 위치의 순간 변화율. 뭐 이렇게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지. 순간 속도예요. 순간 속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x를 미분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야. 순간 속도가 된다. 알았죠? 위치란 함수를 미분하면 위치란 함수를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된다. 이게 평균 속도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어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계산할 때 그렇게 하잖아. 그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한 4시간이 걸렸다.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 거리를 그 시간으로 나눈 거는 평균 속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쯤 갔을 때 어디 휴게소 지날 때 순간 속도 이런 거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위치라는 식을 미분한다는 거지. 알았죠?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위치라는 식을 미분하면 편하게 생각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위치라는 식을 이렇게 씁니다. x라고. 그래서 걔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라고. 순간 속도. 순간의 속도. 알았지? 네. 그러니까 뉴턴 아저씨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미분을 만든 거잖아.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의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만든 거라고. 뉴턴 아저씨. 알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속도도 한 번 더 미분이 가능하거든. 그게 가속도예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고 보통 여기서는 A라고 써요. A. 효원아, 가속도가 영어로 뭐야? 아이, 알잖아. 준영아, 가속도가 영어로 뭐야? 그 자동차에 보면 엑셀레이터 있죠, 이거. 이걸 밟으면 속도가 붙잖아. 가속도가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A를 쓰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위치 보통 XT라고 쓴다고요. 속도는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 순간 속도 VT. 얘는 순간의 가속도겠죠? 그래서 AT라고 씁니다. 그래서 각각을 미분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에요, 얘들아.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거든요. 거꾸로 돌아오는 게 적분이어서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건 없어요. 저 안에 별건 없어. 우리가 뭐 배웠지 지금까지? 원래 함수 fx. 여기서는 ft라고 부를게. ft. 그럼 속도는 f't예요. 가속도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얘 도함수죠.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얘 도함수예요. f't의 도함수가 가속도. ft의 미분한 게 도함수가 속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함수 미분하고 뭐 그거 관찰하는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똑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쉬워요. 근데 니네 입장에서 막 이런 말이 붙으니까 속도, 물리 싫어하잖아. 수학도 싫어하는데 물리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속도 막 가속도면 막 현기증 나요. 막. 뭔 말인지도 받아들일 마음도 안 돼 있고 막 그렇잖아. 그냥 편안하게 수학처럼 풀면 돼. 앞에 있는 거. 오히려 앞에 있는 거가 더 쉬워. 근데 약간의 그건 있습니다. 물리적인 약간의 용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거기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또 괄호 2번에 보면 속도와 속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잠깐 보시고 위치 여기는 이제 x는 ft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밑줄 그으세요. 순간 변화율을 점 p의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하고 기호로 v라고 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해기구 밑에 있는 거 이제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절대값 v를 속력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으니까 보시고 밑에 가속도는
GT, 속도예요. 속도를 이제 미분한 거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부르고 기호로 A라고 표현한다.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제로 갈게. 별로 안 어렵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예제를 봤더니 이런 말이 적혀 있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라는 식이 T에 관한 3차식으로 나와 있어요. 3차식.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쉬워? T는 2일 때, T는 7일 때에서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죠. 시각 2에서의 순간 속도, 시각 7에서의 순간 속도.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를 구해놔야 돼? 속도 함수를 구해놔야 되니까 한 번을 빨리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면 속도의 식을 알 수 있으니까. 요게 속도의 식이야. 속도. 거기다 2를 넣어. 2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죠. V2를 구하는 거니까 4-4 빼기 3.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네? 무슨 말이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자동차로 따지면 후진. 알았지? 그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V7은 7 넣어. 7, 7에 49 빼기 2, 7에 14 빼기 3. 마이너스 17이니까 얼마야? 32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7일 때 속도는 32가 되는 거지. 알았죠? 그치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2번 볼래? 2번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밑줄 거.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써있죠. 뭐가 바뀐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전진하다가 후진, 이게 바뀐 거야. 후진하다가 전진,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얘들아 이렇게 써줘.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야, 전진하던 자동차가 후진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반드시? 너무 당연하잖아. 전진하던 차가 후진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 멈춰야 돼요. 그쵸? 멈춘 다음에 후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뭘 구하냐면 VT가 0 되는 걸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속도가 0 되는 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 VT 식이 이렇게 돼 있죠?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저 VT 그래프 좀 그려볼게. VT 그래프. 이거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 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3까지 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게 VT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라는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어디는 필요 없냐면 0보다 작은 쪽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요 왼쪽은 안 그려도 됩니다. 시간이 음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렇게만 그리면 돼. 그럼 니네가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되지. 어서 바뀌어? 여긴 무슨 부호? 음수. 여긴 무슨 부호? 양수. 운동 방향 바뀌었네? 3에서 바뀌는 거야. 그 바뀌는 시각 t는 얼마? t는 3 이렇게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볼게. 진짜 쉬우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 그럼 1에서는 속도가 0이 된 건 맞거든. 근데 방향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지? 후진하다가 멈춘 거야. 그리고 다시 후진한 거야.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는 멈추긴 멈춘 거거든 얘들아. 후진하다가 멈추고 다시 후진한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2에서 다시 멈춘 다음에 이제 전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알았죠? 그러니까 속도가 0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또 아니에요. 알았지? 야, 이게 보함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었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여기가 무슨 점이지? 여기가 뭐가 되는 순간이지? 도함수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어. 그럼 원래 함수는 이렇게 바뀌잖아. 감소의 증가로. 여기가 뭐야? 극. 소가 되는 지점이죠. 여기는 음수 그대로 유지되면 극값이 아니야. 감소하다 그대로 감소하니까 극값이 아니죠? 여기는 감소의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값이지? 그러니까 운동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극대나 극소가 되는 값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여기에서 좀 표현을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운동방향이 바뀌는 게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극대가 되는 위치, 극소가 되는 위치를 구하란 말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약간 이 속도, 가속도 쪽에서 이렇게 발을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오면 이걸 쓰니까 애들이 막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3번 TL5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랍니다. 가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식을 또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줍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가속도식. 그래서 시각 5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8이 되겠죠? 8.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가속도 뭐 있니? 이건 대부분의 고등학생이면 다 알 텐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면 다 알고 있는 가속도가 있잖아요. 무슨 가속도? 아, 이거 문과도 알고 다 아는 거잖아. 중력 가속도, 그치? 보통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10으로 계산한다던데. 예. 중력 가속도가 무슨 의미죠? 속도가 더해지는 거지. 물체가 떨어지면 계속 10씩 떨어지냐.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 의미예요, 가속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된다. 넘겨볼게요. 거기 중요하거든. 별표 좀 쳐줘.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은 속도,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이 위치,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도 있으니까 걔네를 좀 비교해 주시면 좋아요. 보세요. 처음에 있는 거는 이거 수직선상의 움직임이야. 시간이고요. 여기가 위치입니다. S를 보통 위치라고 하는데 야,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봐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인대.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시간이 0일 때는 이 위치에 있었다가 시간이 커지면서 점점 어디 간 거야? 위치가 변한 거야. 커진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야.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뒤로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뒤로. 니네가 이거 보고 그걸 읽을 수 있겠어? 이게 시간이고 위치니까 준비 시작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조금 피곤해집니다.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이 정도 있었어. 얘가 여기 서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간 거야. 여기 때가 시간 여기일 때 여기야.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뒤로 오죠. 뒤로 오고 있는 거 이렇게. 오케이? 여기 와.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지금 이 시간이면 위치가 얼마가 된 거야? 빵 된 거죠. 위치가 빵 됐다는 얘기는 원점에 온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위치 그래프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속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해되겠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가 된 거야? 빨리 얼마가 된 거야? 이 지점의 속도 얼마 된 거야? 0 된 거죠. 속도 0 된 거예요. 멈췄단 얘기야. 맞지? 이 상황이야? 그냥 준비 시작 앞으로 가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멈췄어. 그 다음 어디로 가? 뒤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무슨 수가 됐어? 음수가 된 거 맞아? 이렇게 읽으라고. 얘는 속도가 양수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거고 가다가 속도가 0 됐고 속도 음수니까 거꾸로 오고 있는 거지. 후진으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니네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거든. 야, 이게 위치고 이게 시간이 얘들아. 여기 선생님이 점을 찍어놨죠? 요 점의 의미가 뭐게? 요 점의 의미는 위치가 0 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0 된다. 현재 그럼 이 움직임에서, 이 운동에서 위치가 0 되는 순간은 몇 번 있다는 얘기야? 2번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지? 준비 시작하면, 봐봐.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은 좋은데. 준비 시작하면 원점에서 쭉 앞으로 갔다가 어디쯤 와서 멈춘 다음에 뒤로 가요. 뒤로 가서 멈춰. 원점에 간 거야. 멈춘 건 아니고 원점을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 뒤로 가다가 이쯤에 오면 멈춰. 속도가 0 되는 거잖아요. 다시 앞으로 와. 그래서 여기 오면 다시 0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게?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고 니네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됩니다.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 읽어야 돼. 그래프 읽는 문제가 나오걸랑. 보여줄게.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아마 물리를 좀 배운 사람은 알겠죠, 이거? 물리를 좀 배운 사람은 위치 시간 그래프 알잖아. 이 운동 역학적 에너지? 거기 할 때, 운동 법칙 할 때 나오잖아요. 그쵸? 아마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그래프 3개 놓고 문제 풀잖아. 속도, 시간, 가속도, 뭐 이렇게 다. 네. 이번에는 얘들아,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야. 속도, 시간 그래프. 그럼 이게 뭐냐면, 처음 스타트 찍으면 속도가 여기서 시작해서 속도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증가하죠? 속도가 점점 증가해. 주의야.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점점 증가했지. 여기 오면 멈췄게 안 멈췄게? 그럼 이러면 멈췄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이러면 피곤해진다고. 이건 멈춘 게 아니죠. 멈추면 속도가 0이 돼야 멈춘 거지. 이건 속도 그래프잖아. 여기 0이 아니라 여기가 0이잖아. 여기서 멈춘 거야. 여기가 멈춘 거죠. 여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다시 잘 들어. 이건 어떤 움직임인 거야?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거 맞지? 원점에서 시작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부앙 가. 여기까지 가. 속도 최고를 찍었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게? 이제 애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왔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 이렇게 오고 있지. 그럼 애들이 무슨 말 하냐면 뒤로 온다고 생각해. 이거 뒤로 오는 거 아니야.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갔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발 뗀 거야. 그렇다고 차가 후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차는 전진하고 있지. 계속 가. 그러다 여기 오면 차가 멈춰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음수가 되거든요. 그럼 뒤로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움직임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걸 잘 못해서 애들이 이제 막 토하려고 하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별을 좀 하시라고. 이건 뭐라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속도가 증가하다 최고점을 찍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엑셀에서 발 뗐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멈춘 거야. 알았지? 저거랑 비교를 좀 하고. 됐어요? 야,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가속도죠. 아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지는 속도가 양수인 거죠.
여기가 뭐가 0 되는 거니? 가속도가 0 되는 순간인 거지.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지.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 옆에 그림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여기 점 찍혀있지? 제가 여기 점 찍어놨는데 이게 뭐야? 속도가 0 된 거죠? 속도가 0 된 거예요. 멈춘 거지. 맞죠? 이거 봐. 그러면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요. 이게 도함수라고. 누구의 도함수? 위치함수의 도함수지.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여기가 무슨 부호? 플러스 부호. 여기는 무슨 부호? 마이너스 부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할게.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쭉 증가하죠. 쭉 증가한 거예요. 멈췄어요. 뒤로 와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속도가 계속 이거 뭐냐면 속도가 빨라지다가 그 속도를 유지하다가 X에서 발뛴 거야. 속도가 점점 멈춰. 멈췄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위치는 계속 증가는 한 거지. 맞지? 위치는 계속 증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뭐야? 속도가 음수니까 후진하고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런 움직임을 갖는 운동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요게 뭐라고? 위치의 그래프. 물론 이거 직선은 아니야. 사실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린 거고. 이건 속도의 그래프니까. 속도의 그래프의 원함수가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의 도함수가 속도 그래프.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를 알면 위치 그래프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위치 시간 그래프의 무슨 함수? 도함수라는 거지. 됐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뭔 말을 하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들아 거기 처음 밑줄 거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그시고요. 원점 출발했어요. 원점 출발.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뭐의 그래프야? 속도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인 거 맞죠? 속도와 시간 사이의 그래프입니다. VT의 그래프인 거야.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기억. 점 P는 움직이는 동안 한 번 방향 바꿨다. 맞아, 틀려? 맞죠?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바꿨지? B점에서 바꾼 거 맞지? 시각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어요. 니은 A부터 B 사이에서 점 P의 가속도는 감소한다. 가속도가 뭐지? 현재 얘의 가속도는 뭐야?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치? 그럼 A부터 어디 사이는? B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가속도가 양수죠. 가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쵸? 잠깐만. 그쵸? 가속도가 감소한다는 말은 틀렸지?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시각 A와 시각 C에서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맞는 말이지? A에서는 운동 방향이 음수고요. C에서는 운동 방향이 양수니까 방향이 반대인 게 맞지.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넘겨 주십시오. 거기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요건 미분 끝이에요. 미분이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분의 세계로 갈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 엄청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면 순서야. t에 대한 식을 세우신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돼요. 요 구조로 모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놔. 시각 t에 대한 정확히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어느 시각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미분하란 얘기고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함수 입장에서는 미분 계수를 구하는 입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란 얘기죠. 미분을 해서 미분 계수를 구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네 입장에서가 종류가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속도. 이게 길이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길이에 대한 변화율. 속도도 뭐 위치?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 세 번째가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 정도 세 개가 나와요. 넓이, 부피, 길이.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개야. 그러니까 너네는 뭐 하면 되냐면 길이에 대한 식 세우고 넓이에 대한 식 잘 세우고 부피에 대한 식 잘 세워서 미분해. 그 다음에 숫자 대입하면 돼. 왜냐면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알았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 30번은 별표하시고 더럽게 많이 틀려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걸 많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많이 틀려. 그래서 얘기할 테니까 이거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30번 문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뭐에 대한 변화율 물어보면 식 세운 다음에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문제 30번에 봐봐. 거기 보면은 1.6m짜리 여자겠지? 아닌가? 남자인가? 준기가 키가 1.6m래. 여기. 1.6m. 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냐면 여기서부터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애야. 노란색을 할까?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쯤 온 거야. 알겠죠? 오케이? 가로등 밑에 있던 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얼마의 속도로? 뭐라고 적혀 있죠, 거기? 일직선으로 1.5의 시간으로 걸어가고 있대. 이 속도가 초당 1.5라고. 그럼 만약에 t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t초 후면 얘는 1.5t를 움직인 거지. 그치? 혹시 이런 걸 검구함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에 대한. 근데 그게 없다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문제가 1번이 뭘 구하는 거냐면 가로등으로부터 준기의 그림자의 끝까지의 길이를 L, 준기의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하래. 그럼 봐봐. 사람이 여기 가면 얘들아 그림자가 가로등이 이렇게 상식이잖아 이거.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 준기의 그림자는 이거잖아요. 이게 준기의 그림자지. 이 길이를 X라고 보라는 거거든. 맞아? 맞죠? 근데 L은 뭐라고? 가로등으로부터 준기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니까 요게 L인 거야 얘들아. 요게 L. 그림자 끝은 여기 있으니까 요 길이가 L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거 맞지? L과 X 사이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봐봐. L과 X 사이의 관계는 뭐야? L과 X 사이의 관계. 잘 들어봐. 빨간색이 있는 직각 삼각형이 보이시면 되고요. 파란색이 들어있는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돼. 그럼 빨간색 길이와 파란색 길이는 몇 대 몇 닮음이지? 1.6대
4닮음이에요. 그쵸? 다시 빨간색이 들어있는 직각삼각형, 파란색이 들어있는 직각삼각형. 서로 닮음이라고요. 1.6 대 4닮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은 x 대 l은 몇 대면? 1.6 대 4. 약분 치면 몇 대 몇이죠? 16, 40으로 치고 약분하면 얼마야? 2 대 5가 되겠죠. 맞지? 네. 그래서 거기 1번에는 x 대 l의 길이의 비율은 2 대 5가 되는 거지. 근데 봐봐. L은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야? X하고 1.5t를 더한 거거든. L은 X에다가 1.5t를 더한 거라고. 근데 L하고 X의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2 대 5죠. 그러면 2L은 5X니까 L을 바꿀 수 있지. 2분의 5X라고. 그럼 L 자리에 2분의 5X를 집어넣어주면 2분의 5X는 X 더하기 1.5t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이게 2분의 3이니까 1.5t 곱하기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t가 됩니다. X는 t가 되죠. 맞지? L은 X 더하기 1.5t잖아. 니네가 봐도. 근데 L과 X의 길이의 비가 이거라며. 그러니까 L은 2분의 5X라고요. 그럼 L 자리에 2분의 5X를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면 X는 1.5t 곱하기 3분의 2니까 약분하면 t가 된다.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X를 t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맞죠? X를 t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낸 거야.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지. 2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중기의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 다음에 3번하고 비교를 해야 돼. 2번하고 3번. 3번은 준기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잘 들어. 2번은 뭐라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밑줄 읽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려면 L식을 구한 다음에 L을 미분해야 되는 거야. 자, L식은 아까 뭐였지? 2분의 5X였지? 그리고 X는 T였단 말이에요. 그럼 L은 뭐가 되냐면 2분의 5T가 되는 거예요. 맞죠? X가 T였으니까 L은 2분의 5X니까 X자리에 T를 집어넣어서 L이라는 식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식은 2분의 5T야. 그러므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의 속도죠.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럼 L'T는 2분의 5가 되겠죠. 요게 속도예요. 그럼 지금 요렇게 써야 돼. 2번 답이. 2번 답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이동 거리는 식은 2분의 5t입니다. 그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속도야. 알겠지? 2분의 5가 될 거야. 2번하고 3번의 물음이 다르단 말이야. 비교해야 돼. 3번의 물음은 뭐였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다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얘는 그림자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서, 현재 그림자 길이는 x죠. x를 식으로 표현해서 걔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시간당 변화율은 1이 되는 거지. 알았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어보는 게 두 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파란색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빨간색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31번입니다. 이건 넓이의 변화율이야. 3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1번 봐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9, 4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까 9, 4.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있던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지금 가로의 길이는 매 초 0.2cm씩 율로 커져요. 0.2t만큼 커진다고 할게요. 세로의 길이는 0.3만큼씩 커진대요. 0.3t만큼 증가한다고 할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지겠죠. 근데 구하는 건 뭐라고? 직사각형이 밑줄 그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 일단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면 넓이의 식을 세워서 미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넓이의 식을 세워서 미분해라고. 야, 그럼 넓이는 그냥 끝났죠? 가로가 9 더하기 0.2t, 세로가 4 더하기 0.3t가 될 거예요. 이게 넓이입니다. 이걸 미분하시면, 이걸 제가 그냥 st라고 할게요. 넓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s't죠? 이게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은 곱의 미분법을 써서 0.2 곱하기 4 플러스 0.3t 더하기 9 더하기 0.2t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0.3이겠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s't예요. 문제는 뭘 구하는 거라고? 이제 시각 t에다가 뭔가 변수, 숫자를 집어넣을 텐데 그게 어느 순간? 뭐가 되는 순간?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이렇게 물어본 거지. 되는 순간. 그럼 니네가 뭘 구해야 되냐면 그 시각 t가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무슨 말이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을 말하는 거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그래서 별거 없어요, 문제가. 그래서 5가 0.1t가 되겠죠. 그러니까 t는 얼마가 됩니까? 50이 되겠죠.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은 t가 50일 때예요. 시각 50.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야? S'50을 구하라는 얘기죠. S'50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50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5, 19 더하기 19 곱하기 0.3 이렇게 되겠지. 그럼 19 곱하기 0.5가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면 되니까 넓이식을 구하고 미분치면 돼. 그리고 문제는 물어볼 거라고 이렇게. 어느 순간에 뭐를 구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을 구하면 돼. 그 시간. 그럼 됩니다. 넘겨봐. 세 번째. 마지막.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부피. 가끔 여기 오면 이런 걸 꼭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부피니까. 넓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더라고, 얘들아. 구의 건널비는 뭐예요? 이거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야?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4파이 아래 제곱.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이런 거 알아야 돼. 그 다음 각불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걔는 저거 몰라서 못 풀면 이상하니까. 알았지? 기본이니까. 32번 봐봐. 이런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대요. 반지름은 6cm고요. 높이가
18cm인 그릇이 있대. 지금 물을 채워 넣어요. 거기 밑줄 볼래? 물의 높이가 매 초 1씩 늘어난다. 물의 높이가, 얘들아, 요게, 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야, 물의 높이가. 초당 얼마씩? 1씩. 그러면 t초 후의 높이는 얼마야? t가 되겠죠? t. 얘들아, 그럼 요게 t면은 요건 얼마게? 반지름? 수면의 반지름은 얼마게? 3분의 t. 닮음이니까 1대3, 1대3. 맞죠? 1대3, 1대3. 닮음. 네. 그래서 수면의 반지름은 3분의 t예요. 야, 그럼 이 노란색 부피 정도 구할 수 있죠? 부피니까 제가 V라고 할게요. VT. 그럼 구합니다. 3분의 1. 원뿔이니까 3분의 1 붙여줘야 되고, 밑넓이 9분의 t 제곱의 파이죠. 곱하기 높이 t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27분의 파이의 t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부피. 구한 거 맞죠? 문제가 뭘, 이제 부피를 구했으니까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왜냐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부피의 변화율, 미분해요. 에? 그럼 얼마야? 3대 5니까 9분의 파이의 t의 제곱 되겠지. 요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 거지. 도함수. 문제 뭐 구하라고? 3초 후의 물의 부피. 3초. 그러니까 t자리 얼마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3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v 프라임 3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시면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변화율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 기억해놔.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워. 그게 길이가 됐던, 넓이가 됐던, 부피가 됐던. 알았지?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고 미분을 해. 그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변화율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순간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시각 얼마일 때, 시각 얼마일 때를 이제 줄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대입해서 미분 개수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도함수의 끝입니다. 미분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적분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는 적분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야.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럼 미분을 잘하면 적분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근데 의외로 적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수투 적분이야 뭐 쉬우니까. 자, 적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딱 좋아. 부, 정, 적분. 부정이 무슨 말이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정이, 우리 부정은 배웠잖아, 극한에서. 이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보세요. 봐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도함수를 배웠잖아요. 어떤 fx가 있으면 그 fx를 뭐 하면? 미분을 하면 f'x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fx가 주어지면 미분을 통해서 f'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입장에서 봐봐. 내가 f'x를 안 거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게. x에 제곱 더하기 1이 있었어요. 미분해봐. 뭐야? 2x예요. x에
제곱 마이너스 10이 있었어. 미분해봐. 2x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있었어요. 미분해봐. 2x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이거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2x를 구할 수 있던 거죠. 그치?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 봐. 도함수가 2x인 걸 알았어. 그럼 이 2x에 대한 원래 함수는 뭐겠냐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미분된 결과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찾는 걸 적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대답해봐. 그럼 2x는 뭘 미분한 거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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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하나로 정할, 근데 뭐는 공통적이죠? x제곱은 반드시 있죠. 그래서 x제곱은 반드시 있는데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숫자라는 놈들은 미분하면 사라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적분을 할 때는 여기에 숫자가 뭐가 오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임의의 상수가 붙어요. 임의의 상수. 그걸 우리가 C라고 부를 거고 이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부를 거예요. 적분상수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저 C가 얼마가 될지 뭐 1이 될지 마이너스 10이 될지 15가 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C를 구하는 힌트는 문제에서 줄 거야. 그거를 적분상수라고 불러. 그리고 얘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적분하는 거를 부정적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 도함수를 갖고 원래 함수를 추적해. 적분. 그게 적분하는 거니까. 대신에 뭘 붙여줘야 돼? 상수가 얼마가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C라는 숫자를 하나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임의의 숫자입니다. 임의의 실수. 적분상수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이제 계속 우리가 부정적분을 풀 텐데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부정적분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면 C를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럼 봐봐. 봐봐.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고요. 2x를 적분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c가 된다는 거잖아. 2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이게 S자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건데 합치겠다는 의미야.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 정적분을 배우는데 그때 가면 이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인테그랄 기호입니다. 적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적분하냐면 2x라는 함수를 적분하겠다. 여기다 반드시 뭐라고 붙여줘야 되냐면요. 여기 dx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이야.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결과가 x의 제곱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c를 붙여야 돼요. 이 c는 적분상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쓸 거예요. 무슨 뭐라고 읽는다고요? 2x를 적분하면 x의 제곱 더하기 c가 된다. 그리고 부정적분이라고 읽을 겁니다. 2x의 부정적분. 2x의 부정적분. 되게 쉬워. 그냥 2x를 적분하라는 뜻이야. 기호. 다시 요거 한 세트야. 무슨 의미라고?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렇게 기억해놔.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럼 답은 x의 제곱 더하기 c가 된다. 알았죠? 네. 이거 1번 해볼게. 인테그랄 fx dx는 무슨 말이야? fx라는 함수를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를 라지 fx라고 쓸게. 그럼 이렇게 쓰게 돼요.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된다.
알았지? 예. 그때 뭐 거기 써 있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적분함수 이렇게 부르고 얘를 원시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다시 중요한 건 이거야. 적분을 하면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되게 쉬워. 봐봐.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 봐, 이거 봐. 봐봐.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 기호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냥 얘를 미분하면 얘예요. 얘를 적분하면 얘인 거고. 맞지? 얘를 미분하면 얘야. 그치? 이 식을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당연히 이 식을 적분하면 얘가 되겠죠. 요 구조의 식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알았지? 당연히 미분을 잘하려면, 아니, 적분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미분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거든.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니까. 문제 1번 봐봐. 인테그랄. 적분하라는 뜻이죠. 누구를? x의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랬더니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더하기 c가 되었대요. 문제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얘를 적분하면 얘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xfx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쉽잖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뭐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c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야. 걔가 x의 fx가 되겠죠. 굳이 뭐 fx를 구하라면 fx는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x 빼기 1이 되겠지. 이해되죠? 알았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맞잖아. 부정적 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주면 돼요. 2번 봐봐. 마찬가지죠? fx가 인테그랄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dx예요. 잘 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거 봐. 얘를 뭐 하면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얘가 된다. 맞아? 그 뜻이지?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f'x는 얘야. 얘를 미분한 게 얘야. 얘 미분하면 안 돼, 지금. 얘를 미분한 게 얘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지. 알아들었지? 그리고 나 문제가 물어보는 거 뭐야? 그거 너무 쉽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2는 뭐의 정의? 미분 개수의 정의. 뭐지? f 프라임 얼마? 2 말하는 거죠. 여기다 2를 넣으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요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할게요. 쉬는 시간.